자, 우리 빈칸을 채워봅시다.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까 선생님이랑 정리했고요. 이 빈칸 내용도 수업 시간에 정리했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품반도 있고 안 품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 자, 이번 내용에 윗글을 읽고 적절한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시해보자. 자, 2-1번 응보주의 형벌론은 응보주의 형벌론 어머나 실수. 자, 다시 응보주의 형벌론은 과거지향적 입장 맞죠? 지난 형벌의 정당한 이론에 해당한다. 진인 형벌에 맞습니다. 회복적 응보주의. 자, 회복적 응보주의는 형벌을 통한 정의 실현의 범위에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맞죠? 한계점 두 번째에 해당하죠?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 형벌을 통해 미래의 범죄 예방. 자, 미래의 범죄 발생을 예방. 자, 이거 미래에 초점이 있다는 거 맞죠? 자, 전통적 응보주의.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 회복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의 정의 회복? 요런 내용은 아니죠? 사회 전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인에 국한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인격 회복이죠. 맞나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요. 자, 공리주의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맞네? 부정의한 방식 형벌도 정당화 맞습니다. 일벌백계,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연좌제. 그쵸? 자, 심화활동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이론에 부합하는 사례 찾기. 자, 성격을 봐야죠. 응보주의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고, 공리주의는 행복을 위해서 사회 전체의 가치 총량 이런 거죠. 봅시다. 그럼 응분을 받지 않는 예외까지 알고 있어야 이걸 설명할 수 있겠고, 요거는 예방까지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자, 봅시다.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법을 더 엄격하게 집행. 그렇게 해야 이후에, 자, 미래에 그 법의 위반자가 줄어든다. 예방이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누굽니까? 공리주의 형벌론이겠죠?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 형사상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야. 자, 범법행위, 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자, 법은 이들이 무지에 의해, 자, 무지, 형벌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게 벌 주지 않고 보호 처분만 내리는 걸로 바뀌었다. 무지, 응분의 예외에 4가지 경우가 있었죠? 무지, 실수, 긴급 상황에서 나를 보호할 때, 긴급 상황에서 타인을 보호할 때. 그러니 얘는 응보주의 형벌론이겠죠. 마지막, 얼마 전 조업 중이던 어선이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 이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천재지변. 인근 항구로 긴급 대피. 살려고 대피한 거죠. 위급 상황이네. 긴급 상황이네. 그쵸? 그런 중 다른 선박과 충돌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 법적으로 보상해줘야 돼. 이로 인해 다른 선박이 침수되었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선장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형벌을 면하였다. 형벌을 면했네. 왜? 위급 상황에서 누굴 보호한 겁니까? 자기 보호. 자, 이거 응분의 예외죠? 그러니까 응보주의 형벌론이죠. 됐어요. 자, 롤스입니다. 롤스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분배적 정의의 대표적 인물이죠? 자, 요거를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한번 요 부분에서 우리가 문단을 읽어 봅시다. 자, 롤스라는 사람이 나왔어. 자, 롤스는 어떻다는 걸 쭉 이제 봅시다. 자연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도덕적 결함과 나쁜 성품을 내보이는 자, 이게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죄인이란 뜻이야. 그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요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게 정당화죠. 정당화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자, 다시 가봅시다. 그리고 형벌을 선택할 때에는 형벌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자, 범죄 억제 효과. 이거 공리주의랑 좀 닮아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리주의와 연계되어 있지. 예방과 최대 사회의 안정을 통한 행복의 추구. 자, 그런데 형벌을 통해, 그런데니까 전환이죠.
형벌을 통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비용과 정신적 노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 이건 롤스만의 특징이겠죠. 사회적 비용이 든다. 그래서 롤스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비용의 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돼. 자, 사회적 비용을 서로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었을 때에만 논의와 합의. 그 방식으로 분배된 양적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자, 어떤 거를 자, 분배된 됐죠? 분배된 양적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자, 따라서 그는 일정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이 자, 이 사람이 중요한 건 공정한 절차입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나오네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때만 자, 나옵니다. 정당화될 수 있다. 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때 공정한 절차. 이게 분배된 양적인 결과를 정의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쵸? 일정한 사회적 비용. 자, 이처럼 롤스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목표와 정의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형벌의 정당화 방식으로서는 절차주의적 형벌론입니다. 자, 거꾸로 가볼게요. 절차주의적 형벌론은 공정한 절차를 중요시해 분배적 정의 때문에 그래야지만 분배된 양적인 결과가 정의로운 것으로 수용된다는 거죠. 사회적 비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범죄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범죄 억제 효과, 그리고 도덕적 결함과 나쁜 성품을 내보이는 자를 형벌로서 교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봅시다. 1번. 자, 롤스는 형벌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를 예방. 이거 뭡니까? 어떤 형벌론자와? 예방은 공리주의잖아. 공리주의 형벌론자와 유사합니다. 2번. 롤스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을 주장했어. 자,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 도덕적 악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거 무슨 형벌론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응보주의 형벌론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자, 롤스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등의 사회 가치를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거 어디랑 연결돼요? 총량. 총량을 늘린다라고 여겼잖아. 이거는 어느 주의 형벌론? 사회 가치, 이익의 총량, 그쵸? 가치의 총량, 공리주의입니다. 키워드들이죠. 선생님이 표에 정리한 거에 다 나와 있죠. 롤스는 형벌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 비용. 이 점은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한 어떤 응보론자는 다른 입장입니까? 자, 사회적 비용이 들어. 이 점은 형벌이 죄를 없애주니까 아무런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누구랑 다른 입장이야? 그래, 응보론자인데 어떤 응보론자? 그렇죠, 전통적. 이 사람들은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했잖아. 형벌이 죄를 없애준다. 이게 특징이죠? 자, 롤스는 분배적 정의 실현,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정당화하려고 했는데 이 점은 시정적 정의의 실현. 자, 요걸로 해결을 했던 거는 응보주의 둘 다 해당합니다. 즉 전통과 그리고 또 뭡니까? 그쵸, 회복. 자, 형벌을 정당화한 어떤 응보론자와는 다른 입장입니까? 어떤 응보론자? 자, 전통적 응보론자. 또한 회복적 응보론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회복적 응보론자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쪽을 볼까요? 자, 윗글과 다음의 사례에 드러난 관점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자, 1974년 캐나다에서 소년들이 집과 자동차를 파손하여 체포되었다. 소년들이 집과 자동차를 파손하여 체포되었어. 이거 촉법 소년들 같은데? 자, 보호관찰관이 소년들의 소년들이 사과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도 있었죠.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담당 판사에게 건의하였습니다. 판사는 이를 수용했다. 자, 그럼 사과와 합의로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소년들은 봉사활동과 배상, 봉사활동과 배상 등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응보주의 같은데, 그쵸? 다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복귀했대. 이를 계기로 피해자, 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회복적 사법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법 관점은 어떤 거냐? 자, 봅시다.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로 상처 입은 피해자, 훼손된 인간관계와 공동체 등의 회복을 지향한다. 자, 피해자를 고려하네요. 피해자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죠. 개인, 즉 범죄자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네. 뭐야? 어떤 부분까지 얘는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피해자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거니까 회복적 응보주의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겠네. 단점을 해결한 거죠? 그래서 형사사법의 새로운 관점이자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인 것이다. 여기서 형사사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폭에서도요, 옛날에는 학폭 가해자를 처벌만 했는데 그게 오히려 가해자를 더 양산시키고 가해자로서 더 안 좋은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회복적 학교 생활교육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자, 응보적 사법, 형벌 자체가 목적입니다. 죄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라, 네가 한 죄. 범죄와 처벌에 치중하고 예방은 미약하다. 자, 응보니까 피해자를 대신하는 국가와 범죄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다. 즉, 개인에 국한된다는 거죠. 자, 범죄를 위법행위로 보지 않고 회복적 사법, 개인 또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본다. 자, 처벌이 아닌 뭐를 통해서, 자, 얘들아, 뭐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자, 회복을 목표로 하며 더불어 범죄로 피해 입은 누구를? 피해자를 비롯한 공동체를 회복의 대상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로 봅니다. 자, 누구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해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누구에게는 회복의 가능성, 피해만 입었으면 피해에서 그치면 안 되죠.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롭게 쓰세요. 자, 단어의 사전적 의미 이거 안 써주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우리 들어가는 반들은 프린트로 나눠줬죠? 거기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에는 이거 위에도 플러스 알파로 응분 이런 것들이 더 많죠. 자, 그럼 형벌의 정당화 이론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듣든 천천히 듣든 게으르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자, 편집을 특별히 하진 않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빠른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럼 이만 총총